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고점보다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바닥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뭐 진바닥은 봤다 보세요? 네, 지난번 출연 때도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진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겁니다. 네. 악재는 이미 주가에 확인이 확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진바닥까지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전지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이지 바닥은 바닥이에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에 별도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출하량 증가가 다소 좀 부진한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에 따른 단기수나 둔화, 수요 둔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에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 반등 그리고 ESS 이런 쪽에 새로운 판로 개척, 뭐 신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 구간의 배터리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또 이거는 그렇게 보니까 뭐냐? 그러네요. 그 반란이죠. 네. 낙폭과대된 종목들에서 반란인데 표에 보시듯이 SK이노베이션이 17% 급등을 했고요. LG엔솔, LNF, 삼성 SDI가 7%씩 올랐어요. 그다음에 그 무겁다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한 4% 이상 올랐죠. 2차 전지들이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IRA 우려 정점 통과라든가 테슬라 2분기 인도,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판매 역성장 탈출,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4월에 저점 26만 6천 원 저점을 찍고 이후 상방향으로 주가가 흐름이 상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2차 전지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점 확인 이꼴 주가 상승.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뭐 출하량이 부진하다. 이런 요소들을 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증권가 쪽의 분석을 본다면 ESS 쪽 모멘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뭐 큰 거는 아니고요. 아직 매출 규모가 좀 적어요. 사이드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이드 기업들이 전략? 살기 위한 네. 사이드 전략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 배터리 3사의 그 ESS가 단비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적고요. SDI도 뭐 넥스트라 에너지와 1조 원 정도 규모의 그 계약을 했고요. SK온도 테라선 그 솔루션스하고 업무 협약까지 맺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LG엔솔의 경우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아요. ESS 그 수요 급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LG엔솔이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LFP,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죠. 이 공장을 가동해서 손익의 구조에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저가형 배터리 공급 시작이라든가 테슬라 신차 출시 효과, 원통형 배터리 판매 개선 이런 것들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은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이었는데 미국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상원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세액 공제가 이제 9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악재입니다. 이거는 악재다? 당연히 네. 악재.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뭐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IRA에 근거한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게 되고요. 2차 전지 업종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고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이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조금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당연히 네. 줄어들겠죠. 근데 테슬라의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가 부담도 작용을 할 거고 수요 둔화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럼 배터리 셀 기업들도
수주 증가도 힘들 거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결론은 수혜 축소의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터리셀 그 3사에 대한 흐름들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미 캐즘이라든가 IRA 그 폐지에 따른 악재를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네. 이미 5월에 주가들은 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LG엔솔을 보면 26만 6천 원 저점 찍었고요. 삼성 SDI가 15만 7천 원 저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8만 800원의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이 이상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악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LG엔솔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빠른 반등을 먼저 보여줬죠. LG엔솔이 33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25% 급등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약 50%, 1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50% 급등을 했어요. 네. 이건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가 반등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기대감을 좀 보여주시는 건데 김영구 전문가의 오늘 관심 섹터는 2차 전지 재차 등장을 했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을 앞서 언급 주셨는데 역시 지금 투자 적기다. 가능성 있다 판단하시는지요? 네, 김영구 대표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요,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차 전지 대형주들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최근에 그 순차적으로 제 그 바닥권 수급 포착법의 기준에 따르면 바닥 탈출 신호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보유자분들은요, 적극적인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실 기회가 되겠고요.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모아가면 아마도 그 아주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지금 기회의 타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2차 전지의 미래를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해서 이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은 관련주가 있는데요. 탑픽으로 꼽으신 두 개 종목 첫 번째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볼 쪽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2차 전지 맏형격인데 올해 2분기 6개 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 성공이 나왔습니다. 뭐 이젠 정말 캐즘을 돌파하는 건가 이런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면은 기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실 왜냐? 수도 있을 것 저 같아요. 꼭대기부터 지금까지 떨어져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 양반은 왜 이 종목을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갖다가 했잖아요. 근데 이 6분기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건데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IRA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때문에 6분기 만에 이렇게 대폭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IRA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뭐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실적이 이렇게 또 간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사실 그 정도 기대감까지는 못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뭐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IRA 저 지원금 받은 거 빼고 나면은 실질적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14억 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쥐콩만큼만 이 수익 갖고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미진한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좋아질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배터리 생산의 확대, 뭐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LG엔솔은 IRA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배터리 생산량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삭감시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요.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24년까지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25년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그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35%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전기차 작년 증가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35%면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결국 캐즘하지만 캐즘은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옛날 얘기 갖고 자꾸 캐즘 하지 말고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LG엔솔의 수익성도 이제 앞으로 고마진 물량 확대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테슬라에다가 4680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LG엔솔에는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높고요. 출력이 6배 높아지거든요. 그럼 생산 단가는 낮고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성능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에다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로보택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적 호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GM의 수요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2분기에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5만 대인데 1분기 대비해서 급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사이드라고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출 비중 10% 내외로 크지는 않지만 향후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증설 때문에 ESS 시장은 계속적으로 넓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장도 확 바꿔버렸거든요. LG엔솔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히든 카드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중국산이 미국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득을 볼까요? 바로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네네. 셀 3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그래서 더 실적 자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사실 차트 하단 부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뭐 기대가 된다고는 하지만 차트랑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 이럴 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세요? 사실은 LG엔솔은 시총 4위 때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주가가 무슨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5% 10% 이렇게 잘 못 올라가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바닥권에서 내가 싸게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 뭐 캐즘, 뭐 그다음에 실적 바닥 이런 것들 때문에 낙폭과대된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완전 바닥권입니다. 주봉 차트. 네. 나중에 여러분들 2, 3개월 지나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절대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여드리듯이 주봉을 보면 완전 낙폭과대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드린 게 있는데 추세 저항선을 갖다가 1번 추세 저항선을 A 시점에서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요. 무려 그때 얼마가 올라갔냐면 40%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요번에 B 시점에서 돌파를 시도를 했거든요. 요렇게 돌파하면 최소한 4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아니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점이라는 거죠. 일봉을 보시면 또다시 이번 저항선이 정확히 A 저항선에 걸리는 것이 보였을 거예요. 이 저항선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딱 걸리는 33만 원 선이거든요. 딱 거기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저항받았다가 다시 이걸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매물들을 차분히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결국 돌파하고 나면 35만 원과 그 이상권 돌파하는 건 문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주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좀 다른 종목, 다음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대한민국 1등 배터리주를 내가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 그 숫자 라인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매매 전략도 함께 말씀 한번 주시면 예, 좋을 것 매수 가격 밴드는 네. 지금 가격인 31만 원대 전후에서 매수 시작해서 30만 원 사이까지 혹시나 눌린다면 29만 원 정도 오잖아요. 이거 웬 떡이니 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목표치는 33만 원, 34만 원이 단기 목표치. 중기는 35만 원에서 37만 원인데 아마 분명히 돌파하고 넘어갈 겁니다. 손절가는 28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또 추가적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탑픽 궁금해지네요.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나옵니다. 이쪽도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좀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완만한 실적 증가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각을 내놓는 걸까요? 완만한 실적 뒤에 벌써 주가는 이제 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튀고 네네. 있어요. 예. 2분기 영업이익이 6,150억에서 6,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추정한 뭐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감산이라든가 수출 감소,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철강 업황은 여전히 어렵고 중국의 여름 코일과 미국의 여름 코일 가격도 별로예요.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려워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24년 실적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매출이 업황이 점차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72조 원이던 게 이번 연도도 뭐 72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 한 6천억 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주가자산 비율도 한 0.4배 정도 이렇게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하면 네. 공급 측면 개선으로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좋고요. 또 하나 히든이 지주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참고해 최근에 보시면 또 될 것 이슈가 같아요. 되고 있죠. 네네. 자, 앞서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네.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분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연하면서 전후 종목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요. 전후 종목은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관, 외국인, 큰손, 그다음에 개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들이 모두 높은 가격에 다 걸려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 네네. 높은 가격에서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장기 그냥 존버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그 차트를 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장기 하락하고 추세 저항선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고점의 저항선까지도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낙폭과대된 시점에서 그 쌍바닥 패턴의 흐름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삼각형 두 개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요. 저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지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네. 시장에 무슨 뭐 폭풍이 오더라도 이거는 전혀 지장 없는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서의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이 있는데 직전 고점의 저항선 32만 원에 걸려갖고 지금 딱 등락거듭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딱 보시면 그 제가 파란 선 그어놓은 시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제가 아까도 화장품주 얘기할 때 매매 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매수 타점으로서 아주 정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케이스의 수익률을 단기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손절은 어디를 주의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단중기 목표치는 35만 원, 중기 목표치는 40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치는 33만 원, 34만 원은 볼 수 있어요. 매수 가격은 31만 원 선 전후에서 30만 원까지 눌린다면 29만 원까지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28만 원 역시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G엔솔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두 가지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증권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명을 SBS 비즈 증권 이렇게 검색하셔서 또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종종 진행되고요. 또 다른 내용들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